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대학교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대학교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 농어촌 전형이 유리하냐, 일반 전형이 유리하냐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또 농어촌 전형이 유리하냐, 지역인재 전형이 유리하냐, 이와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농어촌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부터 또 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에 농어촌 대상 학교가 돼야 쓸 수 있는 것이죠.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농어촌 전형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전형과 농어촌 전형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경우에는 농어촌 전형이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반 전형이 유리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농어촌 전형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인재 전형과 농어촌 전형을 비교한다면 지역인재 전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요. 일단 많이 뽑으니까요. 물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 전형보다는 많이 뽑지만 1단계에서 몇 배수를 뽑느냐는 부분하고 점수를 비교해 봤을 때 또 학생들이 보면은 농어촌 전형으로 쓸 수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농어촌 전형으로 많이 쓰잖아요. 자, 그랬을 경우에 학교에 따라서는 일반 전형이 유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부분이 어떤 대학은 농어촌 전형이 유리하고 어떤 대학은 일반 전형이 유리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해의 상황이나 또 그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인교육대학교부터 12개의 대학이 농어촌 전형을 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고른기회 전형에서도 농어촌 전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성적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요. 경인교육대학교는 21명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1.6 최고, 평균 2.09, 최저 2.4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주교육대학교는 14명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최초 점수로만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등록 인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초 합격한 학생들, 공주교육대학교 왜 최초 합격만 있고 등록 인원이 14명 중에서 등록 인원이 없냐. 자, 이것도 매년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등록 인원이 없었다. 그 얘기는 다른 학교로 다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광주교육대학교 10명, 1단계에서 3배수 선발하고요. 성적을 놓고 보면은 최고 2.3, 평균 2.5, 그 다음에 최저 3.2. 그 다음에 대구교육대학교는 15명을 선발하고요. 역시 성비 적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추정치로 쓸 수밖에 없겠죠. 3.01에서 3.55 최저가 되어 있고 평균은 2.61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성적이 대구교육대학교 일반 전형 성적하고 비교하고 또 지역인재 성적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특별하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교육대학교 농어촌 전형은 12명이고요. 2.99, 그 다음에 2.83, 50% 컷 2.74, 그 다음에 최저 3.52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교육대학교 농어촌 전형은 10명을 선발하고요. 최저 기준이 4합 13입니다. 그리고 최고가 1.59, 그 다음에 70% 컷이 1.64, 80% 컷이 1.64. 전주교육대학교 11명, 80% 컷이 2.44. 여기서 사실 그 발표하는 점수 중에서 의미 없는 점수들이 있는데 전주교육대학교 점수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교육대학교 12명을 선발하는데 4합 14이고 그 다음에 합격과 등록으로 나눠져 있는데 합격 점수는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를 평균을 낸 것이고요. 등록 인원에 대한 점수를 낸 건데 등록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합격한 점수를 같이 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교육대학교는 7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 3명 정도가 등록을 했고요. 그 등록한 학생의 점수가 2.25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등록 인원이 전부 다 채워지지 않는 경우들은 그 학교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는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춘천교육대학교 12명의 농어촌 전형이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4합 14를 맞췄을 때 그 다음에 최저는 3.45고 그 다음에 평균은 2.98이다.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농어촌 전형을 썼을 때 웬만하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주교육대학교에 농어촌 전형이 2명이 있고요. 이 점수가 2.75, 평균 점수 같은 경우는 2.64. 여기서도 보면은 제주교육대학교 점수도 놓고 보면은요, 농어촌 점수가 더 평균 점수가 높은데요. 하지만 70% 코스 점수는 농어촌 점수가 조금 낮으니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한국교원대학교 7명이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점수는 1.64인데 제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 전형으로 쓰고 또 일반 전형으로 쓰고 두 가지 전형을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원대는 나머지 대학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주교육대학교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두 가지 전형을 다 쓰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교별로다가 그럼 어느 대학교의 농어촌 전형이 유리하냐를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에서는 자신의 생활기록부가 대학별로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대학별로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활기록부를 분석해서 나의 생활기록부가 어느 교육대학교에 더 유리한지를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대학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뽑는 인원이나 또 그 대학의 면접을 보느냐 안 보느냐 또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도 영향력도 분명히 받습니다. 즉 그 부분에 있어서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라고 한다면 없는 학교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 유리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별로 서류 기반 평가 기준이 다르니 서류 기반 평가 기준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별로 그 평가 기준은 대학편, 학교별로다가 각각 찍은 대학편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점수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요. 실제로 종합 전형에서는요. 성적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석적 평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농어촌 전형이 무조건 일반 전형보다 유리한 것은 아니다. 물론 지역인재 전형은 농어촌 전형보다 유리하다. 자,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형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지원하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거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교대입시연구소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 전화번호를 지금 화면에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010-5400번에 8002번 제 전화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들 이외에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입시에 관련된 부분들 전화 걸으셔서 좋은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대입시연구소의 합격예측 서비스, 교대 합격예측 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대입시연구소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큰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합격예측 서비스를 해서 교육대학교에 한해서 1번부터 6개 대학교가 내가 합격 가능성이 뭐 안정인지 또는 가능인지 또는 소실인지 불안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설명회 9월 7일 이전이라면 설명회에 참석하시는 것도 줌으로 하는 것입니다. 6자까지는 현장 설명회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는 설명회니까 참석하셔서 궁금한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영상을 보는 시점이 여러분들이 설명회 이후의 시점이라고 한다면 직접 전화를 주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교대 입시 전략서와 면접책이고요. 자, 서점에서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인터넷 강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에 오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물론 면접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컨설팅 부분에서도 상세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거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망 컨설팅은 여러분들이 교육대학교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